부트캠프 내에서 커리큘럼만 따라갔을 때도 느껴지는 거지만 기초 지식을 배우기 위해도 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학원 내에서 파편화된 지식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정확히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학원이 갖는 단점이기도 해요. 이게 단순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인풋 아웃풋의 결과를 재조립해서 지금 취업에 필요한 요소들만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것은 단순한 제이슨 상하차였을 뿐이었고 실무에서는 다른 영역을 해야 했었고 배경 지식이 전무해서 인턴십에서 상사분이 요청하신 것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기초를 잡고 컴퓨터 구조론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정해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운영체제론, 네트워크 컴파일러론 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깊게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론을 직접 응용하며 개인 프로젝트도 쌓고 싶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어떻게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제 것으로 온전히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님이 쓰신 책이 이제 도커잖아요. 여기서 제가 도커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커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무엇이든지 배울 때 개념을 잡습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뭐든지 간에 뭘 배울 때 개념이 제가 보기엔 90%라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커 개념을 보면 사실 도커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V박스 그리고 버추얼 머신, JVM 이거는 약간 좀 요소가 다르고 하이퍼V 이게 도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도커는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도커는 리눅스 기반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도커가 왜 빠르냐, 하이퍼V 안에 깔려있는 애들은 운영체제 등등은 내가 사실 내 존재가 매트리스 같아요. 요 하이퍼V 버추얼머신 VM박스 얘네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내가 버추얼머신인지 몰라요. 진짜 물리적인 머신인 줄 알고 살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왜냐면 이 물리적인 컴퓨터 구조, 이 시스템을 여기에서는 뭐냐면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놓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도 깔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도커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운영체제를 리눅스라는 어떤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운영체제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원래 깔아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써서 어떤 필요한 요소들만을 가져다가 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도커가.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차이가 나고 어떤 거 하나하나 깔 때마다 운영체제를 하나하나 깔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 VM웨어와 다른 구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VM웨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결국에 그 안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리눅스를 안 깔고 리눅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인 OS가 리눅스인 거예요. 그래서 메인 OS 리눅스의 어떤 자원 소스를 가져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커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JVM을 쓸 때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구조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을 넣으면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VM웨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당연히 느리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리고 이제 도커를 쓰다 보면 뭐 도커 파일을 작성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이런 개념을 잡고 가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도커를 명령을 내리기 위한 스크립트 문서구나 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져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근데 만약 이런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초보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C 언어 문법 또는 자바 문법을 배우는 느낌으로 배워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게 이거야. 그러면은 개념 속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유두리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개념이 없고 도커 문법부터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도커를 쓸 수 있어요. 이러면 뭐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개념으로 오늘은 5개를 생성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5개 땅땅땅 생성하고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개념으로 배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하긴 했어. 근데 어떻게 응용하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런 의뢰가 왔었어요. VPN 하나를 뚫어서 그 밑에 하이퍼 V를 4개를 설치해서 위에 뚫어놓은 VPN 하나로 하이퍼 V가 4개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거 해봤나요? 어디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된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된다. 왜 되냐? 이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하나 파편들을 조립해서
느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나 개념을 안다,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어떤 사용 방법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훨씬. 왜냐? 아까 알고리즘 공부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무엇과 무엇을 구조로 연결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구조를 연결하는 이 형태를 만들 때는 정말 훨씬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과 이런 개념이 붙일 수 있는 개념인가? 이런 개념과 이런 개념이 만나면 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다. 라는 식의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막말로 안드로이드 몰라도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CTO로 있던 시절에 뭔가 이제 직원들한테 사실 디테일한 알고리즘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안드로이드 이런 지시는 제가 뭐 굳이 하려면 공부하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쪽에 별로 힘을 안 썼어요. 제가 판단했던 건 뭐냐면 개발자로서 이제 경험과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대략 알아요. 요런 거는 어떤 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라는 게 견적이 나와요. 요거는 한 일주일 고생하겠네. 아니겠네. 근데 어떤 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고 해결하기 힘든 건데 라는 어떤 견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뭘 해주냐면 그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된다. 이거 좀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해결을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발자의 어떤 심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개념에 있어서 나오는 거죠. 이 문제 뭐 이런 거고. 어떤 거는 직접적인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어떤 직원이 와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다. 너가 아마 잘못 알아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줬던 역할은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알아서 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개념에서부터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론과 실전을 어떻게 하면서 조율하면서 제 것을 온전히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를 포커스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론과 실전에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전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라서 그거를 빠르게 습득하고 지금 공부해야 될 것과 나중에 공부할 때 것들을 분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필요하다. 근데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될 건데 왠지 내가 이걸 다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개발자가 될 것 같고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부터 뭐 100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고 봤더니 뭐 쓸모도 없는 지식인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실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윤곽을 잡아라. 건축을 할 때 뭐예요? 설계 도면을 그리기도 하지만 결국에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탕탕탕 하고 여기 기둥 세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벽돌 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다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구조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뭔가를 공부할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실무를 할 때 일단은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왜 이해가 안 될까라는 것들을 보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요소가 이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배워야 될 건가? 자주 나오는 건가? 되게 중요한 건가? 라는 것들을 구분하고 중요하다 하면은 이거를 내가 당장은 느린 것 같아도 배우고 가야 될 지식이 있고 정말로 넘겨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율하면서 온전히 내가 계속 천천히 산을 쌓으면서 기초를 닦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구조를 책을 나 이거 완독해야지. 그래서 0부터 끝까지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학부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실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와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지식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15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꾸준히로 승부를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채우고 싶다? 그럼 오케이 15분 내가 중요한 책이라고 하니까 해서 천천히 따라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당장 필요한 지식들은 좀 빨리 습득을 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우선은 본인에 대한 평가가 되게 객관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학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했을 때 항상 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화하기에 너무 빠른 내용을 한다. 그게 문제점이다. 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똑똑한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퍼센트지로 보면 1% 미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 같아요. 1% 정도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컴공 출신. 그래서 4년을 이미 공부해 와서 그 다음에 따라잡는 거. 근데 비전공자가 그걸 한다? 저는 1%로 봐요. 6개월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거. 뭐 많이 보면 한 2%. 이 정도로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면 본인이 진단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가 좋으면요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내가 진단할 수 있다
일단 개발자로서 자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쌓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